북한 노동당 구차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장관급에 해당하는 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높아진 정치적 위상을 바탕으로 향후 대남 정책 등을 수행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성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차당 대회에서 선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은 250명. 북한은 이들만 따로 모아 당 중앙위 제9기 1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를 열고 핵심 지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확대 회의에서는 총 비서동지를 수의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을 선거했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박태성 내각 총리, 조영원, 김재룡, 리일한 노동당 선전비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동당 조직비서였던 조영원은 최룡해의 퇴진으로 공석이 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전망입니다. 김재룡은 조영원의 후임으로 당 조직비서를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노동당 전문부서 부장들도 임명했는데 김여정이 부부장에서 우리 장관급인 부장으로 승진한 것이 가장 눈에 띕니다. 특히 김여정은 5년 만에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을 대신해 대남 대미 메시지를 발표해온 김여정이 높아진 정치적 위상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군을 지휘 통제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도 세대교체가 이뤄졌습니다. 2인 자격인 부위원장 자리에는 국가보위상과 군 총정치국장 등을 역임한 정경택이 올랐습니다. 정경택은 일선에서 물러난 박정천의 뒤를 이어 노동당 군사담당 비서를 맡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대회가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닷새 날 회의에서 어떤 정세 변화도 전진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5년간의 투쟁도 역시 전적으로 우리의 주체적 역량,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이 의거할 것이며 당대회 결론이란 제목의 연설은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대내용 언급으로만 채워졌고 한국이나 미국 등을 향한 대외 메시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은 부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당내 어떤 전문부서의 부장을 맡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노동당 9차 대회가 닷새째 진행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대미, 대남 정책 등 대외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결론을 통해 어떤 도전도 어떤 정세 변화도 우리의 진전을 지체시킬 수도 막을 수도 없다는 대내 메시지만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어제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북 무인기 입장과 관련해 재발 방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한을 적국이라고 칭하는 등 여전한 적대감도 드러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대북 무인기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자기 스스로를 위태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 조치는 전적으로 한국 자체의 보존을 위한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한국과 잇따은 남부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는 말로 짧은 담화를 마쳤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남북이 여전히 적대적 두 국가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재발 방지 강조를 통해 도발 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명분과 실리를 챙기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정부는 대북 무인기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며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선제 추진과 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역시 미국 측과 협의해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 9.19 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9차 당대회에 맞춰 열린 600mm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에 참석한 내용도 함께 공개했는데
김 위원장은 정밀성과 위력에서 사실상 고정밀 탄도미사일과 차이를 없앤 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600mm 대구경 방사포는 지난달 말 기존 방사포를 개량했다고 주장하며 시험 발사한 무기로 사거리가 400km에 육박해 사실상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북한이 지난 5년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추진해왔던 평양 5만 세대 주택 건설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준공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참석했는데요. 특히 김주애가 이례적으로 주민과 직접 어울리는 모습이 담겨 배경이 주목됩니다. 이순국 기자입니다. 평양 5만 세대 주택 건설 사업은 북한이 8차 당대회 기간인 지난 5년간 최중대 과업으로 추진해온 프로젝트입니다. 5년 동안 매년 10,000세대씩을 지어 수도의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건데 마지막 화성지구 4단계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제 8기 기간에 일으켜놓은 교육적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당제 9차 대회에서는 보다 웅대한 리정과 창조의 목표가 명시될 것이며 눈길을 끈 건 아버지 김 위원장, 어머니 리설주와 동행한 딸 주애의 행보였습니다. 새 주택 입주자들을 껴안고 축하를 거론내는 모습이 담겼는데 일반 시민과 어울리는 모습이 보도된 건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주애를 백두혈통의 유력한 계승자로 주민들에게 확실히 인식시키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주민들과 직접 스킨십을 한다. 이것은 그 후계 구도에서 한 발짝 더 다가갔다는 측면이 있고, 그 아버지, 엄마, 딸 이런 그 사회주 대가족 이런 의미에서는 가족의 안정이 사회 안정 이것을 통해 가지고 체제 결속에 이끌겠다는. 최근 국정원도 김주애가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등 후계자로 내정된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김주애가 지난 공군절 행사와 금수산 궁전 참배 등 존재감이 부각을 계속되어 온 가운데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되는 등 재반 사항 고려 시에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다만 준공식에 김주애뿐 아니라 김 위원장 부인 리설주도 동행했다는 점에서 후계 구도보다는 친밀한 가정의 모습을 강조하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건이 맞는다면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지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당시 테러범은 극우 유튜버 영향을 받았다고 국정원이 판단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 선대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처음으로 찾은 김 위원장의 딸 주애. 김 위원장의 가장 옆자리에 서면서 서열 2위로서 위상을 드러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넘어 후계 내정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되는 등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 의원은 국정원이 9차 당대회와 부대 행사 시 김주애 참석 여부, 의전 수준, 실명 사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우크라이나 현지에 북한군 10,000명이 남아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쿠르스크 국경 방어에 전투병 10,000여 명이 가 있고 재건 임무로 건설 공병부대 1,000여 명이 투입 중이며 북한이 6천여 명의 사상자 발생에도 현대 전술과 전장 데이터 습득 등을 통해 무기체계 성능을 개량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선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과 ICBM 시험 발사를 자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테러범이 극우 유튜버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걸 확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이 테러범이 고성국과 통화하고 고성국 TV에 실제로 방문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테러범과 고 씨의 연관성에 대해 국정원은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국정원에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관련 행사 소식을 알리면서 기념일 명칭인 광명성절을 제외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독자 우상화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박수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기념행사 소식입니다. 김정일의 탄생 8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3차 2.16 경축 인민예술축전이 평양과 각지에서 진행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재작년 광명성절에서 날짜 표기로 바뀐 점이 눈에 띕니다. 2022년 이후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행사에서 광명성절 명칭이 빠진 건 처음. 밝게 빛나는 별이라는 뜻의 광명성절은 김정일의 생일로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과 함께 북한의 최대 명절로 꼽힙니다. 재작년부터 태양절 사용이 일부 생략된 것과 비슷한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독자 우상화 시도와 연관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집권 10년 차인 2021년 8차 당대회부터 착수한 김정은의 우상화 작업은 재작년 이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초상화 배지를 착용하거나 충성 선서를 김정은 생일에 실시하고 선대와의 벽화에서 김정은을 가운데 배치하는가 하면 단독 벽화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5년 1월 30일 훌륭히 개건된 원산 구두공장을 찾으시오. 나아가 딸 주애를 샛별 여장군이라 칭하고 컴퓨터 천재로서 핵을 만드는 데 동참했다고 선전하고 있다는 탈북민 주장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9차 당대회에서 이른바 김정은 혁명 사상 등 체제 공고화 방안과 더불어 후계 구도를 발표할지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지혜롭고 당차게 성장해가는 학생 소년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의와 존엄을 위한 가장 값 있는 성전에 바쳐진 참전자들의 고결한 희생과 영적인 위후는 자기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위해 목숨도 기꺼이 바치는 이런 군대를 이 세상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고. 혁명 위협은 청년동맹과 청년들에게 중대한 사명을 부여하고 있으며 연년이 이어온 계승의 보물은 계속돼야 합니다. 극도의 인간 증오와 황금 만능의 독소, 타락과 염세에 물들준 청년들이 곳곳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키고 유혈과 불화의 가슴 아픈 비극을 산생시키고 있는 것이